그 도덕적인 척 하는 건 도덕이 아닌데 이분들이 욕먹는 이유가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얼마나 숭고한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까? 근로소득으로 살아야 된다. 부동산은 무조건 나쁜 거다. 집 2개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악이다. 이딴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윤리를 국민들한테 부과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기들 간의 이념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나라 경제를 망쳤잖아요. 저렇게 도덕적인 척 하면서 나라 경제를 망치고 지금 자기들은 보니까 도덕이 필요 없대.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제가 아까 김남국 사건은 법적인 부분과 공직자 윤리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직자 윤리에 대한 부분, 이거는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법적으로 무죄로 판명된다 해도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할 부분이 바로 공직자 윤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우리 판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100억 부자가 그 거지 코스프레 할 때 양심을 안 찔리든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베네수엘라처럼 코인을 무슨 범죄의 온상으로 쓰는 나라를 빼면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 코인 시장이 가장 불투명합니다. 아사리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IT가 발전한 만큼 그 코인, 이번에 김치코인, 잡코인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잔뜩 발행을 해서 문제는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이 코인 하나에 뭐 70%, 80%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코인 시장은 굉장히 불투명하고 그 돈을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돈을 땄다가 알거지가 됐다가 또 땄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알거지.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시세 조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코인을 한 사람이 대부분 다 갖고 있고 이러면 자기가 가격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거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코인 시장은 이렇게 아사리판이었는데 그 아사리판을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600만 명 이상이 여기서 지금 그 대부분이 알거지가 되고 있었던 거죠. 코인 투자로 돈을 잃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 공직자가 이야, 이 아사리판 속에서 나는 돈을 벌어야지 하고 들어와서 24시간 빨간 눈이 토끼 눈으로 충혈이 돼가면서 그 안에서 돈을 벌었다. 국회의원 업무도 게을리하면서 그 안에서 이 아사리판 안에서 돈을 벌었다. 그 안에서 본인의 그 치부를 할 기회를 엿봤다. 이거는 공직자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지요. 공직자 윤리는 아니지. 공직자라면 이 아사리판을 어떤 식으로 투명하게 만들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알거지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판을 좀 정비를 하느냐가 고민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김남국이라는 사람은 공직자 윤리만 봐도 거짓 코스프레라든가 국회에 일을 안 했다거나 겉으로는 불로소득을 막 욕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하루 종일 투자했다거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어떻게 코인 시장에서 돈 벌 기회를 볼 수가 있냐, 공직자가 이렇게 문제 많은 시장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그 공직자 윤리에 대한 문제가 민주당에서 한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환경운동, 시민운동 하다 들어오신 분이죠. 양이원영. 진보라고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나? 지난번에 쇄신의총했잖아요. 쇄신의총에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냐?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도덕성 따지다가 우리가 당한다라고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답니다. 근데 지금 문화일보 사설은 당신들이 지금 거기 왜 있냐 이런 사설이죠. 도덕성은 공직자의 제1덕목이다. 국회의원 의무는 맨 앞에 청렴의 의무를 두고 있다. 청렴, 공정, 이해충돌 방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거죠.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 예산을 감시하기 위해서 1억 5천 정도 되는 고임금을 주면서 공적으로 살아주세요라고 모아놓은 사람들이잖아요.
1억 5천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금의 도대체 몇 배인지 그 평균 임금의 몇 배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액수입니다. 근데 그 돈을 주면서 나란 일을 해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청렴이나 이해충돌 방지나 공정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보다 당연히 도덕성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당신들 거기 왜 있는 건데? 그죠? 거기 도대체 왜 계십니까? 이죠. 아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김남국이 지금 그 한 행태를 보면 공직자 윤리는커녕 일반인의 윤리도 안 됩니다. 일반인의 윤리라면 세상에 어느 회사에서 중역회의 하는데 저기 회의 자료 보는 척하면서 자기 핸드폰으로 자기 투자하고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 자르죠. 그리고 저기 이 사람 지금 공약을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코인을 갖고 있는데 관련 공약을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일반 회사에서도 이사회 하면서 이런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재척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재척입니다 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보통의 국민들도 이 정도의 윤리를 지키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 사람들이 정말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하는 거죠. 지금 일반인도 지키는 윤리를 안 지켰는데 걷다 대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도덕성일 필요가 있느냐? 첫 번째, 대단한 윤리를 지금 김남국한테 요구한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인도 이 정도는 당연히 한다. 두 번째, 공직자가 일반인보다 도덕성이 높아야지. 그럼 똑같으면 되냐? 이제요. 지금 이분이 한 얘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600만 명이 코인 투자하는데 이게 비도덕적이냐? 그럼? 아니, 일반 국민이 600만 명이 코인 투자하는 거는 비도덕적이 아니지요. 이분들은 각자의 돈을 벌려고 들어간 건데 그 아사리판에서 같이 돈 벌겠다고 뛰어들어간 공직자는 비도덕적이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 본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를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600만 명의 국민이 코인 투자판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정비할 생각을 하는 게 공직자여야 되는데 공직자가 여기서 자신의 그 한탕을 위한 기회를 봤다는 것은 당연히 비도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그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지를 지금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시청자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분은 한겨레 신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 기사를 쓰신 원로예요. 중진이고 원로인데 굉장히 점잖으신 분 같습니다. 글을 잘 쓰세요. 그런데 이분이 민주당은 더 도덕적이어야 된다. 더? 누구보다 더? 여긴 이건 이제 국힘보다도죠. 이분은 지금 국힘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자, 보세요. 불의와 부패에 맞서서 투쟁한 역사를 갖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이분 논리가 굉장히 재밌어요. 1955년 신익희 조병옥 장면이 창당한 민주당의 뿌리를 두고 있다. 저는 이것도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뿌리는 1955년 민주당이 아니라 해방 이후에 만들어졌던 한국민주당이죠. 근데 이분들이 왜 우리나라의 진보가 그걸 왜 숨기냐면 한국민주당이 지주당이었잖아요. 지주당. 근데 지주당이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과 반대였던 야당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야당인 건 맞아요. 맞는데 굳이 한국민주당의 뿌리를 부정하면서까지 이분들이 55년 민주당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컴플렉스죠. 컴플렉스. 지주당에서 시작했다라는 거를 지금 부정하는 겁니다. 이승만 독재와 싸웠고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두환 독재와 싸웠다. 그래서 불의와 부패에 맞서서 투쟁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그래도 좀 착한 사람들이라고 봐줬다. 그게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국민의힘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사람들의 더 도덕적이어야 될 이유가 뭐냐? 독재와 싸웠다. 여기서 끝입니다. 독재와 싸운 인물 누구? 김대중 대통령 정도죠. DJ까지로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 보셔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부패한 사건들이 뭐가 있는지. 다 민주당입니다. 자, 아니 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라는 이분의 논리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민주당은 보세요. 군사독재 때 몇 가지 굉장히 큰 부패 사건들이 있었죠. 뭐 이철이 장영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뭐 군사독재에 대해서 우리 그 시기에 민주당이 열심히 투쟁한 거, 민주당 그 인사들이 그건 뭐 높이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독재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군사독재가 끝난 다음에 민주화되면서 민주당이 이제 DJ 정권부터 그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제도권으로 들어온 다음에 행태를 보면 이 사람들이 도덕적이어서 부패를 못한 게 아니라 부패를 할 기회가 없어서 부패를 못한 사람들이라는 게 너무 확연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까지가 뭔가 민주화 투쟁을 한 세대라면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부패 사건이 이해창 총재 때 이해창 후보의 차떼기 사건이 있었죠. 근데 동시에 그때 안희정 씨가 대선 자금 굴리다가 감옥 갔잖아요. 그 2002년 이후의 사건들을 보세요. 2002년 이후의 사건들 보면 조국 선생 표창장 위조,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중요한 비리 사건이 박원순 안희정 여자 사건,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굉장히 분노하게 했던 이 사건들, 이번에 돈봉투 사건까지 우리 사회를 굉장히 분노하게 했던 그 부패 사건은 다 민주당입니다. 지금 국민들 여론조사도 민주당이 더 부패한 정권이라고 나오는 게, 민주당은 군사독재 시대에 도덕적이라서 부패를 못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이분들의 유전자가 그냥 부패인 겁니다. 그냥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계형으로 부패를 해왔어요. 지난 20년간. 근데 지금 그 한겨레 신문에 이 성한용이라는 분이 민주당이 더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자기 망상이죠, 망상. 제가 민주당이 도덕적이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간에 공직자는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물론 아주 비현실적인 도덕적인 그런 수준을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공직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지금 국회의원에게 요구하는 우리 윤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하다, 이런 수준인 사람은 큰 지도자가 되겠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지금 그 보통 정치인들한테 요구하는 윤리는 저는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1억 5천이나 월급을 주니까 그 공직자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네 돈 벌 생각 궁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해충돌에 휘말리지 말고, 그 다음에 공정해라. 어느 한 집단에 유리하게 하지 말아라.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이거를 지키는 게 대단한 도덕도 아니고, 이거는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똑같이 지켜야 되는 거죠. 공직자는 이런 청렴의 의무, 의해충돌 방지의 의무 때문에 일반 국민보다는 더 나은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 대단한 수준도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됐다고 좀 나오면 좀 책임 좀 지고, 이 정도죠, 뭐. 잘못됐다고 나오면 이렇게 도주하지 말고 좀 책임을 져라. 저 공직자로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면 그 정도는 해라.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게 그거 아닌가요?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정치가, 아까 우리 별하늘님이 우리 정치가 좀 깨끗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도덕성 논란, 저는 한심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이 민주당의 논란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인지, 600만 명이 코인 투자하는데 같이 좀 했다고 뭐가 문제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저런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치 배지 반납하시고 가셔서 코인 투자하시면 돼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저 민주당의 한심한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왜 자질이 없는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우리가 공직자로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또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 그 수준을 넘어서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평가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자로부터 요구하는 도덕성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번 차에 우리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그 기회를 민주당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죠. 저 한심한 논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공직자가 뭐 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러고 있을 때 우리는 저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마음을 잘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죠.